민주당의 민주주의가 사라졌습니다. 아니, 정말 미쳤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윤석열과 장동혁의 비상식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똑같은 조롱을 받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앞에서는 무제한 수기를 하더니 당원 앞에서는 후보 등록 이틀 전에 당규를 뜯어고쳐 선거 룰을 바꿉니다. 다수결도 아닙니다. 문정복 최고위원의 표현대로 다수가 권리를 포기하고 소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괴한 소수결입니다. 당원에 맡기자 당규를 바꾸고 다수에 맡기자 다수가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법률에 막히면 시행령으로 우회하던 정치를 그렇게 비웃었던 민주당이 이제 똑같은 일을 당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정청래가 긴급 입장문을 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도대체 민주당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최고위원 한 사람은 자리를 던졌고 왜 다수는 권리를 포기해야 했으며 정청래는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쳤는지 하나씩 저의 시각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얼마나 미친 결정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동안 선호투표제 추진 세력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당원 당규상 아무 문제가 없다. 선호투표도 결선투표의 한 방법이다. 이미 지난해 당무위에서 결정된 일이다. 그러니 더 이상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고위가 내린 결정이 뭡니까? 당규를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새롭게 명문화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기존 당원 당규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요. 이미 가능한 제도라면서요. 당무위 유권에서까지 끝난 문제라면서요. 그런데 왜 지금 당규를 고칩니까? 문제가 없었으면 그냥 기존 당규대로 하면 됩니다. 왜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두고 없던 문장을 새로 집어넣습니까? 이건 사실상 자백 아닙니까? 기존 규정만으로는 선호투표제를 밀어붙이기 어려웠다는 것, 당원 당규 위반 논란을 말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었다는 것, 그러니 아예 당규를 바꿔서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을 룰에 맞추는 게 아니라 룰을 원하는 결론에 맞추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경기가 시작됐는데 원하는 선수가 질 것 같으니까 후반전에 규칙을 새로 넣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고 이걸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당규 개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참 편리한 말입니다. 논란을 최소화하고 싶으면 논란이 되는 제도를 멈추면 됩니다. 당원 당규대로 결선투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도를 멈추는 게 아니라 제도를 밀어붙일 수 있도록 당규를 고칩니다. 불을 끄는 게 아니라 화재 경보기에 전원을 뽑아놓고 이제 논란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더니 문제가 없도록 규정을 바꿉니다. 위반이 아니라더니 위반 논란을 없애기 위해 조문을 추가합니다. 이 정도면 논리도 아닙니다. 사후 합법화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법률로 안 되니까 시행령을 뜯어고쳐 우회할 때 우리가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국회가 만든 법의 취지를 시행령으로 뒤집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률 위에 시행령을 올려놓는 시행령 통치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뭘 하고 있습니까? 당원의 결선투표라고 되어 있는데 당규에 선호투표 문장을 집어넣어 우회합니다. 법률을 못 바꾸니 시행령, 당원을 못 바꾸니 당규, 정말 부끄럽습니다. 윤석열과 장동혁의 비상식을 비웃었던 우리가 이제 무슨 얼굴로 그들을 비판합니까? 내가 하면 유권해석이고 남이 하면 시행령 쿠데타입니까? 더 기괴한 건 이 결정이 다수결조차 아니었다는 겁니다. 문정복 최고위원이 직접 밝혔습니다. 만장일치가 안 되면 다수결로 정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마저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다수의 권리를 포기하고 소수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당했다는 겁니다. 소수결입니다. 살다 민주당 최고위에서 소수결이 등장하는 장면을 봅니다. 다수가 소수를 억압해서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수가 다수의 결정을 가져가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소수의 의견은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호와 지배는 다릅니다. 소수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소수의 뜻대로 결론을 내는 것도 다릅니다. 민주주의는 소수를 짓밟는 다수의 폭력도 아니지만 다수를 죄인으로 만들어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소수의 협박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진 건 무엇입니까?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이 당을 멈춰 세우지 않기 위해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파국을 막기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이게 자발적인 합의로 보입니까? 밀어붙인 사람들이 양보한 게 아닙니다. 막으려던 사람들이 물러났습니다.
논란을 만든 사람들이 책임진 게 아닙니다. 논란을 막으려던 사람들이 당을 살리겠다며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한쪽이 목을 조이고 다른 쪽이 당을 살리겠다며 항복한 겁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끝내 최고위원직을 내려놨습니다. 전당대회까지 한 달, 후보 등록까지 이틀. 이 시점에 당원 당규 위반 논란이 있는 제도를 밀어붙이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고위원 한 사람이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자리를 던진 겁니다. 자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문제를 알리려 했다는 건 내부에서 느낀 절망과 무력감이 그만큼 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 상황을 부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당원 당규대로 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묻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결선 투표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당원들이 다시 한번 선택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위험합니까? 왜 후보 등록 이틀 전까지 당규를 바꿔가며 선호 투표를 넣어야 합니까? 왜 최고위원이 사퇴하고 왜 다른 최고위원들이 다수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며 왜 당원들이 자신들이 읽은 당원 당규가 맞는지 혼란스러워해야 합니까? 선호 투표제가 민주당보다 더 중요합니까? 특정 선거 방식 하나 때문에 최고위가 깨지고 최고위원이 사퇴하고 다수가 소수에게 양보하고 당원 당규의 신뢰가 무너져도 괜찮습니까? 이 정도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도라면 도대체 누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당원들입니까? 아니면 특정 후보입니까? 그리고 김민석 후보는 말했습니다.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피하겠다고, 당이 정하는 규정대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그런데 동시에 이번 주말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당규 개정까지 추진됩니다. 당이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면서 당이 어떤 규정을 정해야 하는지 사실상 방향과 시안까지 제시한 셈입니다. 정말 유불리와 무관하다면 기존 결선 투표로 치르면 됩니다. 정말 당원의 선택을 믿는다면 당원들에게 한 번 더 묻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선호투표제가 아니면 전당대회가 정상 진행될 수 없는 것처럼 말합니까? 민주당 전당대회는 김민석 후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만 정상입니까? 기존 당원 당규대로 진행하면 비정상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룰 변경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를 보여줍니다. 검찰개혁 앞에서는 수기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논의한 문제도 더 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대표 선거 룰은 후보 등록 이틀 전에 당규를 바꿉니다. 검찰 앞에서는 무제한 수기, 당원 앞에서는 긴급 처리, 기득권 앞에서는 신중하고 당원 앞에서는 과감합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수기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미룰 때 사용하고 신속 처리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결정을 밀어붙일 때 사용합니다. 그러면 수기도 원칙이 아니고 신속함도 원칙이 아닙니다. 둘 다 정치적 편의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민주당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정청래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긴급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할 말은 많으나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민주당을 지킬 테니 이제 당원들께서 정청래를 지켜주십시오. 짧은 입장문이지만 그 안에 지금 정청래가 처한 상황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게 아닐 겁니다. 말하기 시작하면 당이 더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참는 것일 겁니다. 억울하지 않아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닐 겁니다. 자신의 억울함보다 당이 깨지는 것을 막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항상 당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까? 왜 당원 당규를 지키자는 사람들이 물러나고 당원 당규를 비틀어 밀어붙인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까? 왜 다수가 소수를 위해 양보해야 하고 왜 최고위원 한 사람은 자리를 던져야 하며 왜 정청래는 할 말이 많아도 입을 닫아야 합니까? 이게 민주당이 말해온 민주주의입니까? 선당우사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계속 희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을 사랑하는 사람이 매번 억울함을 삼키라는 뜻도 아닙니다. 선당우사란 자기 자리를 위해 당을 이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기 승리를 위해 룰을 뜯어고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보다 당의 원칙과 당원의 권리를 먼저 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의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룰을 밀어붙인 사람들은 당을 위한다고 하고 그 룰을 막으려던 사람들에게는 당을 위해 물러나라고 합니다. 누가 반대했는지, 누가 다수의 권리를 포기하게 했는지, 누가 후보 등록 직전에 룰을 바꿨는지 그 과정이 당원과 민주주의의 정신에 맞았는지 우리는 끝까지 따져야 합니다. 한편 여기서 실망했다고 고개를 돌려서는 안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는 힘은 국민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치가 썩었을수록 더 똑바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기록하고 책임질 사람을 기억하고 우리의 손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부끄럽다고 민주당을 포기해버리면 민주당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민주당의 진짜 주인이 됩니다. 당원들이 떠난 빈자리를 줄을 잘 서는 사람들, 룰을 자기 필요에 따라 바꾸는 사람들, 대통령 이름을 정치적 방패로 쓰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고개를 돌리면 안 됩니다. 당원들이 끝까지 봐야 합니다. 누가 당원 당규를 지키려 했는지, 누가 후보 등록을 앞두고 룰을 바꾸려 했는지, 누가 다수결을 포기하고 소수결을 만들었는지, 누가 자리를 던졌고 누가 침묵을 선택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정청래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민주당을 지키겠다고. 그렇다면 이제 당원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정청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누군가를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원들이 압도적인 판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후순위 표를 계산할 필요조차 없도록 누군가 바꿔놓은 룰이 의미를 잃도록 당원들이 첫 번째 선택에서 분명한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룰을 비튼 사람들이 계산기를 두드렸다면 당원들은 투표로 그 계산기를 깨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지도부가 민주주의를 잊었다면 당원들이 다시 가르쳐주면 됩니다. 민주당에서 민주가 빠졌다면 당원들이 다시 채워 넣으면 됩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고 정당은 결국 당원이 지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결정이 정말 민주적인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특정한 결론을 만들기 위해 다수결과 당원 당규까지 뒤집은 기괴한 소수결이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내용은 반드시 더 많은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썩은 정치가 승리합니다. 오늘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잘못된 결정을 기록하고 당원 주권과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